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 13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의 제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13일의 금요일을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두 분을 모셔야겠죠. 만약 이 세상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아주 간단하게 붙지마 떨어져 하며 예민하고 젠틀하게 제압할 것 같은 남자 곰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팔을 쭉 뻗고 있는 강씨와 죄송합니다. 프리허그 할 것 같은 러블리 바이러스 복균자 샤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이 점점 짧아지네요. 네, 아이디어 고갈. 근데 짧기는 한데 저는 네. 약간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아 보여요. 아, 그전에는 네. 곰이랑 샤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고 했었는데 분석하시나요 지금? 이젠 캐릭터를 하는구나. 캐릭터도 있고 13이라는 거에 연관지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전 좋아 보여요. 저번에 12회도 시비 걸고 뭐 이런 걸로 했었고. 네.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랬구나. 네. 네, 이게 사실 오프닝 분석하면 피곤해져요. 그렇죠. 네. 오프닝 그냥 좋았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13회인데 네. 근데 어느새 13회. 저는 13 숫자 보는데 네. 12까지랑 다르게 좀 됐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팟빵에 네. 저희 목록 보면 2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넘어가나요? 13회에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 네. 확실한가요? 확실한 건 얘기하지 않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댓글도 2페이지로 좀 넘어갔으면 안 될 거야. 쑥스러워. 제가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이 책 읽을 팀으로. 네, 참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제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샤샤님 어떻게 지내셨죠? 이게 뭐야? 쓰리 쿠션. 뭐 이렇게 돌아와. 오복성 패스라고. 저는 네. 저는 주말에 책장 정리를 좀 했어요. 오랜만에 책장. 집에서. 책장 정리하면 기분 네. 되게 좋아지는데. 되게 좋아요. 진짜 되게 수건 좋더라고요. 사업인데. 네. 방은 되게 어지러져 있는데 방 정리가 아니라 왠지 책장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집에 되게 크고 좋은 책장이 있어요. 네. 책장 자체 좀 투자를 해가지고 멋있다. 책장이 있는데 네. 그 책장은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책도 있고 뭐 동생 책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랑 동생 책은 좀 아래로 밀고 내 책장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보려고 책들을 뭐 버릴 거 버리고 네. 이렇게 뭐 중고로 팔 거 팔고 이제 안 보겠다 싶은 것들은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묘하게 되게 아쉬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어떤 게? 그러잖아요. 그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도 그쵸. 얘기하고 어떤 네. 사람은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책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되게 정체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근래에 반짝반짝했던 책이 없고 다 옛날에 좋았던 책들 위주로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뭐 전자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딱히 전자책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뭐 그런 건 있죠. 내가 관심사가 역시 이런 거구나, 이런 류의 책밖에 없구나 이런 맞아요. 걸 확인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도 있는데 내가 지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되게 정체돼 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나름 경각심도 좀 느끼고 그랬던. 전 책 정리하면 그런 거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 홍대에 있을 때 그 자주 가던 카페 선생님이 계셨는데 말해도 되겠죠? 방송 그럼 팟캐스트인데 그렇죠. 살롱드 팩토리라고 근데 상상마당 외전편에 있는데 네. 거기 아키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카페인데 책을 꽂아놓으셨는데 본인 책이에요. 본인 서재를 이제 카페에 옮긴 것처럼 쭉 옮기셨는데 카페 한쪽에 자기 그 작업 공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옆에 책들이 그분이 요즘에 어떤 것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책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책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쩔 때는 소설책만 쭉 꽂혀 있어요. 어쩔 때는 뭐 과학이나 이런 종류의 책이 쭉 꽂혀 있고. 네. 근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 뇌의 확장 같은 거지. 그게 책을 꼭 꺼내서 읽지 않더라도 제목들을 훑어보고 그 책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쵸. 네.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음. 책장 정리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그렇죠. 전 예전에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오르는데 번역된 제목은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하이피델리티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주인공이 그 이제 앨범 음반 가게를 운영하는 이제 주인장인데 집에 있는 레코드가 정말 많아요. 근데 A, B, C, D 순으로 진열돼 있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간 여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들었던 음악 순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별로 꽂아두는 거예요. 분류를.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또 되게 추억에 젖어서 남자가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분류도 되게 수집이나 분류가 되게 매력적인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분류했다가 저렇게 분류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음악도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는데 그렇죠.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사실 분류 맞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MP3 남이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음. 자기 플레이리스트가 공개되는 게 뭔가 좀 부끄러운 거야. 약간 뭐 칩. 저 예전에 제가 말 끊었나요? 아니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디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해진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다가 제 걸로 노래를 틀었는데 제가 그때 랜덤으로 넣어서 노래 한참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아유미의 큐티안인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들을 수도 있지. 그치, 노래가 뭐 나쁜가? 그치. 근데 그리고 저도 뭐 가끔 들으면 뭐 신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괜히 민망하고 왠지 야 너 이런 거 들어? 막 이런 느낌일 것 같고 괜히 랜덤으로 넣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말하자니 구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제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 일산에 네. 무슨 서점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갔었어요. 근데 그 미스터 버티고 책방이라는 서점이 일산에 생겼는데 저는 처음에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합정 있는 땡스북스처럼 어느 정도의 큐레이션이 들어간 동네 책방이더라고요. 근데 주로 문학 위주, 문학. 문학 위주의 책방이었는데 저는 그 주인님이라고 할까요? 주인님 하죠, 주인님. 그 주인님이 블로그에 써놓으신 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좀 한번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김현수 작가 소설가 일산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번 가보신 거예요 그 책방을. 근데 주인장님이 그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뭐 마일리지 회원가입 하시겠냐 이런 것도 안 하고 작가긴 한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그냥 약간 회원가입 하시겠어 이것도 좀 민망하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리고 나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저주라고 한 코너 이렇게 김현수 작가 코너도 만들어 놓으시고 저주가 풀리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갔는데 진짜 그 대륙별로 작가들을 정리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영미 작가들은 많이 아는데 뭐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작가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한 켠에 쫙 모아져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 많이 못 봤는데 중남미 문학이 그렇게 매력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환상 문학이라고 해서 되게 매력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네.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이름. 그냥 뭐 말을 그 나도 딱 그 사람 생각났는데 나도 그 사람 생각났어. 네 글자 그 사람 생각났는데 확신이 없네요. 네. 그쪽은 다뭐 저는 보르헤스 생각나는데 맞겠죠? 아니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사람 아니라고. 똑바로 알거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좀 훈계해 주시면. 버티고라는 분 그 트위터에서 본 적 있어요. 예전부터. 네네네. 트위터에서 그 서점은 본 적 있는데 일산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저 책 얘기 계속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작은이라는 분 블로그에서 봤는데 일본에 일주일에 책을 한 종류 한 권만 파는 서점이 있대요. 와. 올해 4월인가 5월에 생겼다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권만 파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의 책만. 거기서 그 책에 관련된 토론도 하고 그 책 저자가 와서 뭐 강연회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 전시라든 그 책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일주일 동안. 와. 되게 멋있었어요. 괜찮다. 진짜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의 거의. 그렇죠. 그렇죠. 되게 일본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 주인이신 분이 한 20년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서점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고 그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은 이렇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딱 정확히 큐레이션된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책이 사실 영화랑 뭐 비슷한 종류의 문화 상품인데 굉장히 팔리기도 어렵고
그 어려운 이유가 종수가 너무 많아서 음.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영화는 사실 일주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봤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못 보는 영화들도 있겠지만 그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책은 그것과 다르게 거의 10종, 1년에 10종 넘게 그쵸.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책은 발견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이슈예요. 발견성, 책의 발견성. 그래서 아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타트업들은 책 관련 스타트업들은 책의 발견성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업이라.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전에 읽었던 악스트 중에 네. 박민규 작가 인터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박민규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독자보다 작가보다 독자가 더 특이한 존재라고. 작가는 어차피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서 쓰는 건데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독자들은 되게 특이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나도 책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그럼 제가 좀 가볍게 예. 생각난 게 아주 가볍게 해드리려고 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가볍게 얘기해 보시죠. 아저 목욕탕 갔다 왔어요. 네. 찬물 뜨거운 물. 저는 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네. 굉장히 오랜만에 서점에 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제가 서점에 가면 늘 하는 그 나름대로 개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개인 오. 프로젝트 책 2권을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이어지는 책 2권의 제목을 꽂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들로 문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못 가다가 그날 가서 사진을 5장을 찍어 왔어요. 5개의 글을 그래서 하나씩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것도 책 볼륨 제로에 보면 네. 그동안 거기도 해왔던 있어요. 맞아요. 작업 중에 몇 개가 있으니까 무가지예요. 아무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아 그래서 그 일산 사시는 분들은 미스터 버티고 책방에도 제가 3권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네, 찾아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막 쌓여있고 정말 안 없어지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없어지기는 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여기 잭팟에 있는 것도 나 뭐 말 더듬는데 전 지금 세세님이 계속 얘기하시길래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안 없어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술소리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걸로. 그 헬로윈 디북스도 다녀왔는데 네. 저번에 드렸던 건 다 없어지셨다고. 없어지셨어요? 근데 그 얘기해도 돼요? 그 주인님께서 저번에 주셨던 건 다 없어졌다고 근데 그러자마자 셰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꺼내는데 약간 당황하시는 느낌이 표정이 좋진 않으시죠. 그걸 어떻게 다 없앴는데 약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이것도 책이라고 들어가기 괜찮아요. 앞서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 광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들어가기 앞서 네.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간략하게 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글을 이것도 글이라고 소재로 쓰잖아요. 글을. 네. 그 소재에 관련돼서 글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팟빵 댓글이나 뭐 인스타 댓글 뭐 샤샤님의 트위터 아니면 뭐 공급님 브런치도 좋고요. 없어 브런치 이제. 네, 뭐 카카오톡도 좋고 네. 뭐 어디든지 청취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연극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극 이름이 이제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라는 연극인데요.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대학로 알과액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이것도 책이라고 네. 들어가야 될 텐데 저희가 매회 청취 리뷰 안 하나요? 청취 리뷰요. 아 맞아. 한 분이 보내주신 기가 막힌 분이 계신데 잠시만요. 이 맞아는 진짜로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진짜로 저는 방금 네. 아니 이 청취 리뷰가 얼마나 금 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제재가 이런다. 배가 이렇게- 불렀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누군가 제재를 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자기 인스타로 왔다 이거지. 그렇지. 인스타 이게 자기가 제 관련된 인스타예요? 무슨 개인 사유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근데 이게 DM으로 와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와서 그럼 전부 다 읽긴 좀 그렇고 네 간략하게 뽑아서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가영님의 저희가
이것도 빛이라고 그래. 이것도 빛. 죄송합니다. 네, 그 사진집 빛을 다뤘었잖아요. 네. 광합성. 근데 그 사진집의 열렬한 팬이시라고 해요. 근데 그 사진집을 다룬다고 해서 그 예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진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방송일까 하고 1회부터 정주행을 하셨다고. 와. 그래서 11회가 업데이트되는 날만 기다렸다고. 이게 되게 설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그러니까. 않죠. 저희도 저희 1, 2회 방송 안 듣거든요. 오글거려서. 못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책 읽을 애청자로 용기 내어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벌써? 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방송 내내 연신 박수치고 박장대소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인이 되고 나서 그 더 이상은 진짜 취향 잘 맞고 가치관이 잘 맞는 친구는 못 사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윤가영님의 친구분이시라고 사실은. 네. 근데 윤가영님의 1호 팬이라고 하세요. 1호 팬이시자 저희 이 책 읽을 팬이시죠 이제. 네. 좀 멋있네요. 그 친구가 하는 일에 진짜로 팬이 되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문장이 좋았어요. 가치관이 잘 맞는 친구는 못 사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에 오점을 남긴 친구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불신 같은 거에 딱 그걸 깨준 친구라는 거죠. 네. 그렇게 문학적이시네요. 그러네요. 이 친구의 사진집으로 세 분이 이야기 나누는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을 느꼈습니다. 빨간 식빵 애청자시라고. 근데 이 얘기는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냥 뭐 잘 듣고 있다. 네. 듣고 또 듣고 너무 유쾌한 방송이고 저희 나누는 얘기에도 공감하신다고. 우리 항상 서로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 너무 검열해. 맞아. 뭐 어때 이게 뭐라고. 그래 얘기하세요. 빨간 책방 애청자인 저에게 그 들어보라고 네. 윤가영님이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동진 김중혁 작가를 저버리고 출퇴근 시간에 저희 방송만 듣고 계신답니다. 야.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저희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재님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네, 그래서 코멘터리 B 님이신데 이렇게 왠지 아이디도 보내주셨습니다. 멋있다. 네. 코멘터리 B. 네. 정말 DM을 다 감사합니다. 읽은 느낌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읽어버렸네. 네. 네.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던지시는 지금 걸- 그게 이거 저 내려놓다가 잘못 내려놔가지고. 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책 후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30분이 지났네요. 네, 저희 아니에요. 우리 네. 한 20분 지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건가? 네. 그렇죠. 저희 매회 독립 출판물을 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책에 대한 저희 남자셋의 감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다룰 책은 그 명난희님이 그리시고 6699 프레스에서 펴낸 네.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라는 책이고요. 네. 책 자체는 생김새가 약간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전한 정사각형은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 보통은 세로로 긴데 이건 음. 가로가 약간 긴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가로가 좀 긴 느낌의 약간 정사각형 비슷한 책이고 전체적으로 그 색깔은 네. 검정이에요. 어두운 검정으로 표지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표지에 패턴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물성이 있는 무늬여서 올록볼록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그 책받침 그런 느낌일까요? 책받침이요. 이런 책받침. 네. 하여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괜찮아라고 제목이 쓰여 있고요. 네. 가운데에는 커다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팔이죠. 안아주는 팔 네, 그쵸.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선만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제 느낌은 이 선이 되게 거칠거든요. 약간 그쵸. 제 느낌에는 그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쓰던 수정액 있죠. 수정액. 네. 화이트라고 얘기하려고 했죠. 아니요. 저는 학창 시절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저는 딴 거 생각했거든요. 분필? 저 분필. 네. 그 네. 요새 분필 안 쓰는 거 알아요? 요즘 다 화이트보드인가요? 그건 아니고 물백묵이라는 걸 써요. 물백무?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진짜? 뭐예요? 처음 그게 뭐지? 분필은 막 가루 날리고 이러잖아요. 네. 저 잘 맨날 뭔지 털고 몰라요. 막 이런. 약간 보드마카 비슷한 건데 백묵이래요. 그러니까 분필이래요. 그래서 물백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백무. 신기하다. 칠판은 그대로고 거기다 쓰고 어. 지우는 것도 똑같은데 가루는 안 날리고 어. 잘 지워지겠네요. 뭐 잘은 저는 그걸로 수업을 받아본 세대는 아니었. 네. 네, 우리 깊게 얘기하지 말자. 다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 네, 하여튼 묵밥 먹고 싶네. 네. 물백묵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런 화이트 혹은 뭐 분필 이런 걸로 그린 것에 약간 거친 느낌이 드는 맞아요. 네.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아래에는 6699 프레스라고 퍼블리셔가 나와 있고, 네. 네. 그리고 명란희라고 이제 작가님 네. 성함이 써 있고, 네. 뒤로 넘기면 ISBN이 있어요. 바코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책다운 책입니다. 네. 굉장히 심플해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안에는 네. 안에는 그 네. 1도 인쇄죠. 네. 그렇죠. 한 가지 색으로만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검정과 흰색으로만 되어 있고, 근데 뭔가 생각보다 좀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그림에 음영이 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검은색이어도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약간 다채로운 느낌이 들고 네. 하여튼 1도 인쇄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음. 각 페이지마다 그림이 하나씩 나와 있고 그 밑에 짧은 글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책이고 네. 그게 어떤 건지는 이제 공곰님이 그렇습니다. 이 네. 책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는 뭐 지금 상태나 상황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는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이 쭉 있고요. 네. 이 앞쪽에 작가 서문처럼 나와 있는 글을 짧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지나간 시간, 지금 여기, 그리고 다가올 무수한 날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질 모든 괜찮지 않은 순간들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But still, that's okay. 아 영어 발음에서 내가 긴장했지. 아 나도 그래서 바로 못 이어있고 심호흡 한번 하고 아 영어는 샤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작가 소개가 있는데 명란희님이시고 네.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판화 전공을 수료하였다. 마음을 짓는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짓는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좋네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책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이 어떠셨나요? 딱 받아보고 이 책은 두 분이 가서 고르셨잖아요, 헬로 인디북스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책 고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랑 네. 세사님이랑 같이 헬로 인디북스에 가서 네, 책들을 쭉 보다가 제가 골랐어요. 이 책을 제가 보고 세사님한테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 책 네, 재밌을 네. 것 같다라고 보여드렸더니 세사님이 보시고 좋네요. 그리고 바로 바로 선택한 네. 책이고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괜찮다라는 말들이 쭉 있는 책이 네, 묘하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걸 다 읽어본 건 아니었는데 네, 몇 페이지만 넘겨봐도 아 좋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샤샤님은 어떤 부분에서 바로 흔쾌히 좋네요라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정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독교 용어긴 하지만 은혜라는 데 저는 굉장히 꽂혀 있다고. 네네네네. 뭔가 인과관계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런 거에 굉장히 꽂혀 있는 사람인데 네. 전 처음 딱 받아가지고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처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되게 맑게 웃고 있죠. 그쵸. 그 단기 나이가. 네, 어. 맞아요.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스스로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인데 안겨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거 좋은 책이구나. 좋네요. 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공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읽고 할 얘기들을 좀 정리해왔는데 여기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괜찮아라는 말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말이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게 뭐 종교적으로 한 말이 이게 아니라 이 말이 결국 의미하는 것들이 약간 종교적인 것들에 다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좀 이따 계속 얘기하는 걸로. 네. 하여튼 지금은 책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위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공범님이랑 비슷하게. 네, 그러셨군요. 저는 이 책을 딱 본 순간 일단 저는 이 책 디자인이 너무
너무 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게 앞에 이제 표지도 그렇고 표지의 네. 두께도 그렇고 아 맞아요. 이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그림을 쭉 배치해 놓다가 중간중간 약간 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검은색. 그렇죠. 그리고 여백이 있는 물론 그림으로 일부러 해놓으신 거지만 그런 이제 페이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잘 배치해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네. 그리고 책 전체에 대한 느낌에서 조금 이어서 네.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누군지 안 물어봐. 뻔하지 뭐. 뻔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누구- 뻔하죠. 예. 뭐 여기서 엄마 얘기할 거야? 아니요, 저는 샤샤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네. 그러면 누군가요? 뭐가 누구예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 그 샤샤님이 보통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편이라서 진짜요? 저는 괜찮아 내 할 바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약간 그런 쪽도 가끔가다 너무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럴 때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없죠 사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점점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괜찮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나이와 그치. 안 되는 입장, 안 되는 사람이 되어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괜찮다는 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책 보자마자 이렇게 집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제가 샤샤님 말씀도 잠깐 했지만 사실 괜찮아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선뜻 해주기가 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다 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 괜찮아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제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도 약간 방관하는 듯한 괜찮아로 받아들일 그렇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참 쉽지가 않죠 사실은. 네. 이렇게 곰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은 여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그림과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좋았거나. 저는 뭐 너무 많아서 네. 저도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은 또 겹치나요? 네. 접기가 싫더라고요. 원래 책을 안 접기는 하는데 네. 이 책은 또 접기도 싫고 여기 책에다가 메모하기도 싫어서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서 왔어요. 이거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근데 겹쳐도 대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책은. 저는 하나 딱 다 좋은데 네.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뭔가요? 전 그래도 겹치면 나중에? 웃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어느 분이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 앞부분 쪽에 오늘 친구 흉을 보았어요 라고 했는데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데 이 안긴 그 친구 흉을 봤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표정이 되게 부끄러우면서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이 맞아요. 들어서 이 기분을 뭔지 알겠는 거예요. 예. 저도 여기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뭐라고 메모해 놓으셨나요? 메모는 안 했다니까. 책에 쓸 수가 없어서 메모는 안 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해요. 좀 예민해요. 들어오기 전에 재진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예민하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세님은 어떤 뭐 더 마음에 든 게 있으면 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네, 한두 개 많으니까. 정도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가장 처음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그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재님 고르신 거 바로 뒤에 이게 페이지 넘버가 안 써 있어요. 네, 페이지가 네, 그래가지고 그 바로 뒤에 보면 나는 두려워요 라고 쓰여 있고 네. 상자 속에 아이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또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네. 네, 여기도 전 포스트잇 붙여놨는데 엄청 많이 붙여놨고. 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 박스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박스 채로 그대로 안아주거든요. 아이를. 아이를 안아준다기보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네, 저는 이게 되게 포근하고 좋은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괜찮아가 굉장히 정말 아까 제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무책임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들으면. 그러니까 뭐가 괜찮다는 말인지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너는 누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너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너의 삶을 긍정하는 의미에서 괜찮아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까지 안아주겠다는 그런 느낌이죠. 거죠. 네. 박스를 걷어내고 네가 용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고 박스 안에 숨어 있는 너도 괜찮아. 라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좀 이따 하고 싶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읽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괜찮을까? 왜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또 실수를 했어요. 나는 게을러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두려워랑은 다른 종류의 맞아요. 일들임에도 왜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까 저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책하지 마 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본인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는 마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샤샤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행동이랑 사건이랑 사람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좀 안아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좀 약간 맞닿아 있는 말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지. 여기에 또 그랬는걸요. 뭔가를 깨트리고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또 그랬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또 그랬지만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그렇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이렇게 맞아요. 감싸주는 얘기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게 이 책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 책장을 넘기면서 점점 더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괜찮아라는 문장들이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점점 이 괜찮아가 쌓여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책장을 페이지를 넘길수록.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괜찮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서 약간 고백하는 논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너는 그냥 너대로 괜찮아. 라는 느낌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넘기면 넘길수록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잖아요. 긍정. 그쵸. 네. 근데 뭐에 대한 긍정이냐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존재에 대한 긍정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저도. 네, 아까 공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행동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 행동 사실 괜찮지 않지. 그치. 게으르고 하루를 다 낭비했고 뭘 잘못했고 친구를 미워했고 이러면 괜찮지 않지. 그러니까 그걸 괜찮다고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그쵸. 부분이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괜찮다는 말에 이렇게 어떤 힘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래도 죄값을 받아야 하니까 감옥에 가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그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갈 때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만약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아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그쵸.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면회 올게 뭐 이런. 뭐라고 야. 했어요? 면회 올게. 사식 넣어줄게. 야. 그러니까. 근데 예. 정말로 저는 그 순간에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이 쓰는 말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말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좀 넘어가서 제가 네. 좋았던 그림은 뭐였냐면 네. 중간쯤에 이게 페이지 번호가 없어요. 중간 약간 뒤쯤에 네. 왼쪽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내가 먼저 했다. 그림이 없고 네. 나는 점점점 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오른편에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이게 내가 나한테 말해주고 안아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나를 가장 괜찮다고 나에게 가장 괜찮다고 또는 나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주는 사람은 결국 나여야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를 안아줄 수 없다면 나는 남에게 안겨 있는 순간만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마음이 좀 튼튼해져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항상 그럴 순 없죠. 그쵸. 사람이. 그럴 수 맞아요. 없지. 그게 참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행복해 줄 수 해줄 수 그쵸. 있게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음. 얘기를 이제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사실.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나중에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 심각한 경우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끔 형편없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건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 막상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게 쉽지가 않지. 그쵸. 그 자아에 대한 튼튼함으로 일어서기가 그렇죠. 그 상황에 매몰되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그렇죠. 우리 자아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겠죠. 저는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들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거 있잖아요. 앞쪽인데 설명 대신 모태솔로라고 그건 또 제가 포스트잇을 네. 모태솔로라고. 저도 거기 예. 난 없네. 모태 근데 제 친구 중에 맞다. 제 친구 중에 모태솔로가 있었어요. 연애하시는군요. 순간 말할 뻔했는데 나이를 내 나이 말할 뻔했네. 네. 친구 중에 모태솔로가 있었는데 네. 확실하진 않은데 한 80%의 확률인데 연애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친구한테 보통 다른 친구들이 걱정해 준다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태솔로 연애 못 해봤어도 괜찮아라고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괜찮아가 진짜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정말로.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제 맞아요. 생각에는 맞아요. 절대로 문자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말하면서 내가 힘들어야 돼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그치. 그건 약간 가짜지.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모태솔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남자겠죠? 네. 남자가 있는데 옆에서 안아주면서 이거 유일하게 제 기억엔 유일하게 괜찮아라고 안 써 있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맞아요. 유일하게 나도 심지어 이 모태솔로라고 말한 이 남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링이 있죠. 네. 슬픈 얘기네요. 하여튼 그거 하고 하나 더 있었어요. 재밌었던 거. 네. 어떤 거죠? 조금 한 중간쯤 딱 네. 중간쯤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등병이에요. 이등병은 안 괜찮은데 좀. 저는 이등병이에요. 그랬더니 괜찮아. 저는 중간에 약간 뜨끔한 거 있었어요. 뭔가요? 난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나 거기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제 괜찮다고. 네. 그 아까 저도 공곰님이 빈칸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 그림에서 그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순간 딱 감정이 이 페이지를 넘기다 거기서 확 터졌었어요. 나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모습에 그랬고 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앞부분에 제가 이게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약간 노인이죠. 할아버지가 나와서 너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고 괜찮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 되게 젊은 사람이 나와서 너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라고 얘기했으면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확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좀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울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제재님이 준비하신 질문 중에 네. 이거 있었어요. 내가 안 괜찮은 경우에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 괜찮아라는 말 말고 뭐가 있을까? 제재님 어떤 게 있길래 이런 질문을 무슨 말이 하고 싶길래 주셨나요? 그냥 던졌어요. 괜찮죠? 자, 이제 주워 담아 보시죠. 안 괜찮은 경우에 괜찮아랑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아 말고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결국 맥락은 괜찮아랑 맞닿아 그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앞에서 워낙 종교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돼? 뭐 그거면 돼라든지 뭐
뭐 괜찮아랑 거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음. 사실 제가 질문을 만들었지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두 분의 얘기도 궁금했었고.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네. 혜세님은 저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로 생각하자면 사랑해가 아닐까라고 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가 상황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무언가 나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분명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아무래도 뭐 꼭 연인이나 부부가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기운이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우리 방송이 약간 이런 이유로 가나 오늘? 근데 저는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지금은 천주교를 믿고 성당에 안 나간 지 좀 됐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종교를 없이 산 세월이 훨씬 더 길었어요. 훨씬 더 길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았을 때 무교일 때 그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였나? 약간 이런 느낌의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였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이상하게 전혀 들리지 않았고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려서 그랬나? 기독교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야. 너무 기독교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런데 자꾸 원래 기독교에는 그렇거든요. 그 인간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없어요. 충분히 없어서 이 신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체험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마치 달이 태양빛을 비추듯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광합성 같은. 인간은 항성은 아니고 행성인 걸로. 야. 그런 거죠. 좋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자존감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말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은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안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말들이 좀 힘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결국 사랑한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믿는다는 말 같은.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 어쩌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특별히 그러니까 서로 애써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순간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너무나 확실한 선의로 나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서로에게 되게 힘든 일이 그 말을 주고받는 게 예상이 되는 거야. 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구나. 위로를 해주려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인가요? 아니야. 네, 근데 충분히 그런 거. 예전에 장동민 씨가 TV 나와서 저게 정말 힘들 때 그 유재석 씨를 찾아갔었는데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대요. 그리고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택시를 잡아주면서 택시비를 손에 쥐어줬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힘이 되지 않나. 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지난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서 스스로에게 이제는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자기 발송이 있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요? 저요? 곰곰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네. 막상 가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뭐 이건 약간 농담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학창 시절이 있고 그렇죠. 어떤 시기든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이 보낸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는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남는데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라거나 혹여 이게 아니면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음. 샤샤님은 혹시 저는 안 괜찮은 일을 잘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찾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럴까요? 근데 저는 약간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괜찮다고 말하는 게 되게 익숙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스스로에 대해서. 네. 스스로에게. 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게 익숙한지 사실 몰랐는데 아까 제재가 그렇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 네. 저 자신한테는 떠오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약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 왜냐하면 저는 처음 딱 책을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서였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읽을 장소를 정해서 갔어요. 네. 공원에 갔거든요. 햇빛 비치는 공원에 가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읽어야 되겠다고 벤치에 앉아서 읽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거치게 표현을 괜찮기는 개뿔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나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나 위로 받으려고 막 작정하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아래로 읽어보. 야 아무튼. 나 분위기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있구나 지금 제재 뒤치는 거 보니까. 지금 제가 문제예요 지금. 네, 괜찮아. 네, 하시죠. 그래서 괜찮아라고 계속 말해주는데 나는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겠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딱 덮고 놨는데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되게 많이 지쳐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책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직접 읽은 책은 아니고 다른 네. 책에서 소개해 준 거를 본 건데 네. 그 공지영 씨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에 보면 네. 마치다 준이라는 사람이 쓴 얀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책이 되게 줄거리가 특이해요. 책에 얀하고 카와카마스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카와카마스. 얀은 고양이고 카와카마스는 물고기래요. 의인 아래 있는 네네네. 건데 이 얀이 이제 혼자 무슨 언덕인가 들판인가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카와카마스가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뭐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둘이 한참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를 한 끝에 카와카마스는 항상 얀한테 뭘 빌려가요. 이제 좀 있으면 무슨 성 누구의 축일인데 뭘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네. 소금 좀 빌려줄래? 그러면 얀은 빌려줘요. 네. 그럼 카와카마스는 고마워 그러고 꼭 갚을게 그러고 가져가고 안 갚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고 그 끝에 또 뭘 빌려가요. 뭐 필요하다고. 고마워 다음에 갚을게 그러고 가요. 네. 그리고 안 갚아. 그리고 또 와가지고 네. 얘기하고 뭐 빌려고 계속 이렇게 되다가 얘가 끝나요 그냥. 네. 얘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대로 거야. 끝이에요. 그대로 끝이에요. 그대로 끝인데 그리고 그 뒤에 작가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그대가 카와카마스는 늘 꾸기만 하고 게다가 꾸어간 것들을 갚을 줄 몰라 교활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 있다는 증거다. 오늘 하루는 우선 학교를 쉬어라. 학원도 예비 학교도 쉬어라. 회사도 쉬어라. 온 하루를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끝에 말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면서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열리고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 좀 위로가 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많이 지쳐 있나 봐요. 그게 딱 듣는데 휴가를 근데 뭐라고 하고 쓰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병가를 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아파서 휴가 좀 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재님은 과거 행동 중에 괜찮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저는 뭐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저는 이것도 글이라고 제가 썼던 글을 돌이켜 보면서 그 중에 뭐 저는 다 마음에 솔직히 하나 찝어보세요.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 뭐지 마크 체프먼인가요? 편지 마크 셰프먼이요? 마크 제품이 제일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아닌가? 존 레논을 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네. 아니 내가 널 사랑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썼던 편지를 제가 약간의 수정만 보고 그대로 가져와서 좀 죄책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지나간 것들이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 다음에 글 더 잘 쓰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괜찮아야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괜찮지 않아도 어쩔 거야. 그렇지. 아. 맞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괜찮은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렇죠.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지금 순간 곰곰님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살짝 예민한 듯이 쳐다보시면서 지나간 것은 어쩌면 그대로 지나간 것대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살짝 천장을 응시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순간 끝나고 소주 한 잔. 이제 또 전어 가을 전어랑 또 이렇게 네, 아쉽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어느덧 이렇게 또 시간이 그러네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그냥 뭐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든지 네. 아니면 짧게 뭐 책에 대한 마지막 감상평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곰곰님 어떠셨나요? 샤자님 어떠셨나요? 오복성 패스다. 패스는 맨날 종착지가 나야. 왜냐면 샵이니까. 그렇구나. 나부터 뻗어나가야 되는구나. 킬패스가 나한테 오네. 예, 그래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여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 책이야말로 누구든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이 책을 딱 받아봤을 때는 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고 그냥 아무나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아무나였던 케이스인데 나는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근데 읽다 보면 내 문제가 뭔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저처럼 내가 좀 지쳐있고 여유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다 문제들이니까 그쵸.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고 누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뭔가 화가 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감정이 막 들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걸 깨달아갈 수 있어서 네. 그러면서 누구든 읽어도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주려는 메시지가 어쨌든 결국에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못 뭐 듣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의 느낌은 그러니까 위로받아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지. 좀 애매한데 네가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네가 그래서 괜찮아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의 최선을 주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위로를 줄게와는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아. 난 다 잘하고 있고 잘 해내고 있어. 괜찮다는 말 별로 필요 없는데? 라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런 분들한테 제일 필요할 것 같고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저의 말은 아니고 어디서 본 말인데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좀 더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금 몇 살이건 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살핌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괜찮다는 말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저도 두세 번 봤을 때 마지막 책을 이제 필수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고백을 하고 괜찮다고 안아주고가 아니라 이 괜찮아라고 안김 당하는 사람의 표정 변화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위로라기보다는 저도 용납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게끔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줬던 책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뭐라고 해야 돼?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보면 위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사실 전 궁금증이 일어서 명란이 작가님 네. 페이스북도 들어가 봤는데 한때는 그러니까 그 100일 동안 SNS에 올리신 그림들을 다 모았다고 해놨는데 다는 아니고 좀 이렇게 몇 개만 추려서 책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중 가서는 그 사연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안 괜찮은 순간들에 대해 사연을 보내면 그걸로 그림을 만들어서 멋지네요. 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작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짓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진짜. 그쵸, 예. 네. 저는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네, 참 좋아. 정말 억지로는 네, 하지 말죠. 네, 억지로 내 미소를 짓지 마시고 아무튼 네, 그만 짓고 네. 네, 아 마지막 그건 몰랐다 진짜. 마지막은 센스 있었는데요. 뭐요? 미소를 짓다. 미소를 짓다. 아 마지막도 모르셨죠? 그만 짓다가 그 왈왈 짓다의 짓다였어요. 그거는 받침이 다르잖아요. 아, 예. 라임을 맞춘다는 건가요? 네. 미소를 짓다도 센스는 있는데 재미는 없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방송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뭐 이런 게 있나요? 방송 이말 마무리를 못하- 할까요? 네.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말 못하고 가면 자기 전에 생각난다. 곰곰님부터. 그런 말은 자기 전에 생각나겠죠. 네. 혜사님은 저는 방송이 약간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걱정스럽네요. 너무 진지했나? 우리가 진지하고 무거웠나? 그런 고민들이 좀 있고 너무 이렇게 약간 내밀한 고백들을 했나? 아. 이 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약간 드는데 괜찮다고 말해주고 괜찮아. 싶네요. 괜찮다와 저는 그런 말도 생각나요.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죠. 이런 대에 또 위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가장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명확한 순간은 내가 힘들 때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본인의 어떤 속을 꺼내 놓는 것을 볼 때 있는 거지. 야 나도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내밀한 얘기들을 그냥 꺼내 놓을 때 가장 위로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괜찮아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네, 괜찮겠죠? 오늘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지. 네. 네. 그럼 저희 13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네, 뭔가 제일 지금 기운 빠진 느낌인데. 그러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맞는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14회는 위선으로 네. 쓴 글을 가지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하고 위선하니까 되게 그렇다. 묘한 조합인데 네, 다음 회에는 저희가 위선으로 네. 글을 네. 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우리 마지막에 네. 두서없이 끝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